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료인공지능학과 김승현입니다. 심층 신경방과 셀프 어텐션 구조를 이용한 폐암 병리 이미지, 암 분류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제안 방법, 실험 및 결과,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딥러닝이 의료 분야에 적용되면서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중 병리학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습니다. 병리학과에서의 진단은 환자로부터 채취된 조직이나 세포, 검체를 분석하여 종양의 유무, 악성과 양성 유무 등을 판단하여 환자의 예후를 예측합니다. 병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색, 형상, 텍스처와 같은 특성이 이미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서로 다른 패턴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는 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 진단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마다 결과가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이를 진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진단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딥러닝 기술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전 신경망 모델은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56 레이어가 20 레이어보다 더 깊은 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에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깊게 쌓은 레이어가 오히려 낮게 쌓은 레이어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의 원인은 역전파 과정이 진행될수록 그레디언트 값이 매우 작아져 0에 가까이 수렴하게 되는 기울기 소실 또는 기울기 폭발 현상이 됩니다. 레즈넷은 2015년 ILSVRC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로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며, 레즈넷의 핵심은 레지듀어 블록으로 레이어를 깊게 쌓아도 좋은 성능을 보이며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존 CNN 방식과 레지듀어 블럭의 차이는 출력값이 중간 레이어를 건너뛰고 다음 레이어의 입력에 추가되는 스킵 커넥션의 유무 차이입니다. 기존 CNN의 방식은 input X를 받고 레이어를 거쳐 HX를 출력하는 것으로 input X를 타겟값인 Y로 매핑하는 함수 HX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HX는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지듀얼 블록은 input X를 스킵 커넥션을 이용하여 이 X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중간에 남아있는 잔여 정보인 fx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hx는 fx 플러스 x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식에 미분을 적용했을 때 1이 남게 되면서 최소 그레디언트가 1이 보장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레지듀얼 러닝이 가능해 기존 CNN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컨볼루션 필터는 입력 영상의 모든 채널에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채널의 스파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은 이를 보완하여 제한된 방법으로 각 단일 채널에 대해서 하나의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은 채널 방향의 컨볼루션은 진행하지 않고 공간 방향의 컨볼루션만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컨볼루션 곱을 실행하기 때문에 기존 컨볼루션에 비해 연산량이 감소합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먼저 활용되었고 이후 이미지 분야에도 활용되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어텐션 메커니즘 중에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피처맵을 결정하기 위해 인풋에 해당하는 픽셀들의 관계를 통해 웨이성을 하여 결정하는 기법으로 먼저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피처맵과 채널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 채널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인풋 피처 맵인 X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채널 사이즈만큼의 1차원 벡터를 만들며 이 각 값들은 해당하는 채널들의 대표값이 됩니다. 이후 커널 사이즈 K인 1x1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채널 가중치를 생성하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통해 채널 사이즈가 강조된 벡터를 만들며 이 벡터와 X를 스케일링하여 아웃풋 피처 맵인 Y를 만듭니다. 스파셜 어텐션 메커니즘은 인풋 피처 맵인 X를 1x1 컨볼루션 레이어에 적용하여 픽셀별로 채널의 정보를 취합한 후 한 개의 채널에 어텐션된 피처 맵을 만든 후 비선형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통해 강조된 피처 맵을 만들어 이 피처 맵과 X와 스케일링하여 어텐션된 피처 맵인 Y를 만듭니다. CNN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렐루, PRellu와 같은 활성화 함수들은 공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퓨널 액티베이션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2차원 공간을 고려한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렐루와 많이 유사합니다. 퓨널 액티베이션의 식을 보면 이 X는 이미지의 10원째 채널의 위치 i, j를 의미하고 T는 2차원 공간의 함수로 퓨널 컨디션이라고도 부릅니다. T의 식을 보면 X는 파라메트릭 풀링 윈도우라고 하며 이 X를 중심으로 KH, KW의 윈도우 형태이며 이 윈도우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3x3입니다. 그리고 T 함수의 P는 PRellu의 식의 P와 동일하게 채널마다 달라 결국에 T는 depthwise convolution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먼저 성능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즈넷은 인풋 스템과 4개의 스테이지,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풋 스템은 1개의 7x7 컨볼루션과 3x3 맥스 풀링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7x7 컨볼루션 레이어가 커널 사이즈에 따라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논문 인셉션 V2에서는 이를 3x3 컨볼루션 2개로 처리하여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3x3 컨볼루션 2개보다 4x4 컨볼루션 2개를 사용하였고 첫 번째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를 2를 채널 사이즈를 32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 컨볼루션의 채널 사이즈는 64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즈넷의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1은 레지듀어 블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반면 스테이지 2부터는 다운 샘플링 블럭과 레지듀어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운 샘플링 블럭은 두 가지 경로 패스 A, 패스 B로 나눠지는데 이 패스 A의 구성은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인 1x1 컨볼루션과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1인 3x3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 즉 보틀넥 구조로 되어 있으며 패스 B는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인 1x1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이지 1에서부터
이 다운 샘플링 블럭과 레지듀어 블럭으로 나눴으며 다운 샘플링 블럭의 패스 A의 첫 번째 1바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가 2였을 때 피처맵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1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 레이어인 3바이선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2로 변경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스 B에도 마찬가지로 피처맵 손실 문제가 발생하여 1바이1 컨볼루션 앞에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인 2바이2 에버레이지 풀링 레이어를 추가하였고 그 뒤에 1바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1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론적 배경에 있던 모델들을 이 레지넷 기반으로 적용한 제한 방법입니다. 먼저 레지넷은 입력값을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감싸서 정보가 손실되지 않게 그대로 출력값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여 매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활성화 함수 렐루의 위치를 바꾼 프리 액티베이션 구조를 활용하였고 두 번째로 패스 A의 보틀넥 구조에서 첫 번째 1바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채널을 줄이고 3바이 이상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피처를 추출하고 마지막 1바이1 컨볼루션 레이어에 다시 채널을 넓히는 구조에서 각각 1바이1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앞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넣어줌으로써 단순히 채널을 줄이고 넓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바이1 컨볼루션 자체가 채널 방향으로만 피처를 추출하는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의 조합으로 뎁스와이즈 세퍼레이블 컨볼루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보틀넥 구조 뒤에 채널 어텐션 모듈과 스파셜 어텐션 모듈을 넣어 특징적인 피처 맵을 구할 수 있게 하였고 마지막 스테이지 후에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정기화를 하고 그 뒤에 퓨널 액티베이션과 에버레이지 풀링을 한 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고 그 뒤에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제한 방법을 나타낸 그림으로 이 첫 번째는 기존 레스넷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이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나타낸 구조입니다. 매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의 위치가 컨볼루션보다 뒤에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매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의 위치를 앞으로 함으로써 아이덴티 매핑으로 정보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게 하였고 이 1바이1 컨볼루션 앞에 뎁스와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이 두 레이어의 역할이 뎁스와이즈 세퍼레이블 컨볼루션 역할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보틀넥 구조 뒤에 채널과 스파셜 어텐션 모듈을 적용하였고 이 전체적인 구조 뒤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다시 정규화를 하고 그 뒤에 퓨널 액티베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실험에서 데이터셋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로 사이즈가 1280 x 960의 채널 3개인 다피 이미지로 다피 이미지는 DNA의 아데닌과 티민 염기쌍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형광색소로 염색체를 염색하면 이 쌍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푸른 형광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셋은 28,614개고 밸리데이션은 3,577개, 테스트는 3,578개입니다. 이 이미지는 세포가 암세포인지 아닌지에 따라 캔서, 논캔서로 나눠져 있고 세포질에 따라 굿과 배드로 나눠져 있지만 본 연구는 암세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 캔서, 논캔서 모두 굿과 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환경으로는 OS 환경은 윈도우 10 사용하였고
모델 학습으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그리고 모델 언어로는 파이썬,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래픽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 사이즈인 1280x 960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크기를 320x 245로 리사이즈하여 인풋 이미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배치 사이즈는 이렇게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 에폭은 20, 그 얼리 스타핑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레지넷과 레지넷 C, 레지넷 D, 그리고 레지넥스트를 학습하였고, 매트릭으로는 어큐러시,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옆에 그림은 이 각각 매트릭을 나타낸 이 수식들입니다. TP는 true positive, TN은 true negative, FP는 false positive, FN은 false negative를 의미합니다. 이 전체적인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나온 결과로 이 레즈넷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모델이 이 앞서 학습한 모델들보다 정확성, 어큐러시가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즈넷의 버틀렉 구조를 기반으로 매치노멀레이제이션, 활성화 함수의 위치를 바꾼 프리 액티베이션 구조와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을 통한 뎁스와이스 세퍼레이블 컨볼루션 적용, 그리고 더 특징적인 피처 맵을 찾기 위한 셀프 어텐션 모듈을 적용시켜 실험을 통해 기존 비교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